노후를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상상하시는 거 아닙니다. 인생 100세 시대야 60부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건 교만입니다. 책을 한번 쓰시려고 하는데 건수가 없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책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기를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인생 2막에 대해서 한번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퇴직을 하셨잖아요. 예. 젊었을 때 직장 다니면서 생각했던 노후 은퇴 후의 삶, 또 실제로 지금 은퇴하셔서 지금 노후 은퇴의 삶이 좀 차이가 있으세요? 어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부분? 예, 젊었을 때는 네. 이 젊은 분들, 즉 40, 50 네. 젊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점적이시네. 이분들은 노후를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상상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40, 50대에 네. 책을 지금까지 한 50여 권 쓰면서 노후 문제에 관한 것도 쓰고 하면서 네. 내 70대에는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를 상상해 봤어요. 네. 근데 실제로 70이 딱 되면요. 네. 무슨 경제적으로 어떻다든가 이 상상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나이 든 사람의 이 세상살이 어떤 귀찮음, 체력 저하 네. 체력. 이거를 젊은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많은 책들이 네. 호도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요? 잘못 인도했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됐냐면은 노후에는 이래야 된다. 100세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무슨 전 세계적으로 90대 이후에 막강한 활동을 한 사람을 쫙 나열하고 있다고. 네. 누구가 90 몇 살에 무슨 음악을 작곡하고 100살에 마라톤을 하고 누가 95세까지 강단에 섰었고 누가 뭐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 네, 네, 네. 100세 되셨는데 그분 사례도 들고 근데 꿈 깨세요. 왜냐 김형석 교수님은 단군 일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어떤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킨단 말이에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노후 문제 강의를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네. 왜 저를 많이 불렀냐면요. 접근법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퇴직자들에게 네. 지금부터가 이막 인생, 이제부터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살아보세요. 인생은 60부터 꼭 불어줍니다. 절대 60부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물론 60부터 더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60부터 되는 게 아니고 60부터 이막 인생이 제대로 되려면 40, 50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단단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컨대 저 같은 경우 지금 퇴직하고 나서부터 61세에 퇴직했어요. 네. 퇴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책을 35권이나 썼어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35권을 퇴직하자마자부터 쓴 게 아니라 30년 동안 직장 생활할 때 이미 글 쓰는 법이 훈련돼 있었어요.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100세 시대니까 이막 인생에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할 일이시고 우선 40, 50 때 무엇부터 하셔야 되냐면 나 내년에 이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뭐 하지? 네.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60대, 70대, 80대를 상상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막 퇴직했을 때 지금 40, 50 때 하고 네. 퇴직해서 60, 70, 80이 될 때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거. 그걸 아시고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무슨 뭐 욜로 해가지고 You Only Live Once 해서 요새 저 코로나가 와서 좀 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은 뭐 한 번 사는 인생 놀자 이렇게 됐잖아요. 네.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노후는 저희들 노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노후는요 전혀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인생 100세 시대야 60부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건 교만입니다. 네. 그래서 40, 50 때 노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40대, 50대 때 60 이후에 내가 정말 잘 살려고 하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0부터 뭔가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몇몇 분을 빼놓고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조언은 40대, 50대부터 60 이후를 이제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봐도 한 49세가 평균 은퇴 나이라고 하는데 네. 퇴직 은퇴 후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40, 50대 예비 퇴직자, 은퇴자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요새 이제 뭐 파이어족이라든가요? 네. 그래서 조기 은퇴 네, 조기 은퇴. 하겠다. 네. 그래서 30대에도 은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은퇴라는 그 단어는 거기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파이어의 FI 네. 여기서 그 약자지만 네. 재정적으로 독립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30, 40대에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죠. 그거는 좋습니다. 네.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건 좋은데 막상 죽을 때까지 돈이 만약 30억이면은 노후까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네. 30대, 40대, 50대에 30억을 벌었다 하면 네.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 다음이 없네요. 30억은 있어요. 네. 그럼 매일 그 나눠가지고 돈만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건 지옥입니다. 네. 그러면 은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30, 40대에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겠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네. 하고 싶은 일. 예, 하고 싶은 일.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생은 60부터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60부터 내려 꽂는다 하는데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것에 진리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애들 다 키우고 했으니까 네. 60부터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는 측면에서 인생은 60부터예요. 책임이 좀 이제 없어지니까 그렇죠. 나를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4050 대신 여러분들이 퇴직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립한 이후에 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지금부터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것을 라이프 워크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워크. 라이프 워크. 네. 이걸 만들어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평생 여행만 가겠다. 뭐 그거 좋으면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평생 돈만 딱 확보되면 놀겠다. 노세요. 실제로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노는 것도요. 제대로 노시면요. 나중에는 그 노는 거 가지고도 또 유튜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노는 걸 잘 연구하세요. 나는 정말 일하기 싫다부터 인생이 태어나서 일만 하냐. 난 돈이 확보되면 놀 거야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냐. 해외 여행을 나가더라도 노는 건수를 연구해서 돌아오는 거죠. 네. 노는 건수를. 그래서 전 앞으로요. 이 노는 것도 연구하려고 합니다. 네. 노는 거. 네. 그래서 4050 빨리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시고 네. 어떻게 하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미치도록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요거를 빨리 발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퇴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미 은퇴를 했는데 네. 일만 하고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은퇴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놀았는데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놀거리를 못 찾아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예. 노는 것도 연구가 필요하거나 예. 공부가 필요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유해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평생 놀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책이 2권 또 나오는데 책 쓰는 거 정말 이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동안 책을 50권이나 쓰셨잖아요. 정말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어떻게 쓰셨는지. 근데 이렇게 이제 책을 쓰며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시겠는 동기가 있으신가?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닐 텐데요. 1980년에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네. 벌어졌어요. 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딱 일어나면서 네. 소위 말하는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단 말입니다. 신군부가 이 권력을 잡으면서 우리 근무하던 농협, 네. 농협은 약간 공적 기관이잖아요. 네. 이 농협의 대리급 이상은 전원 사표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는 사표를 내갖고는 그 사표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사표를 돌려주면은 근무하는 거고 사표를 안 돌려주면 퇴직이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표를 밑도 끝도 없이 네. 대리 때인데 31살 때요. 네.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는 한 열흘인가 보름 있다가 아침에 출근했더니 다들 집합하더니 이름 불러서 사표를 돌려주면은 살아남았고 아유, 새생분이 완전. 사표가 사생분이다. 예. 사표가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끝난 거. 이건 뭐 울음바다 되고 말이죠. 세상에. 예. 저는 이제 사표를 돌려받았어요. 음. 그 위기가 네. 저로 하여금 아무 때고 잘려도 살아날 뭔가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죠. 그게 동기가 되셨군요. 네. 그렇죠. 이 건수를 발견하는 게요. 제가 늘 권하는데 건수는 어떻게 발견하냐면요.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는요. 네.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공부예요. 네. 주변을 잘 살펴봤어요. 보니까 건수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느냐? 제가 농협에 있잖아요. 네. 그 농협에 있으니까 늘 고객을 대하잖아요. 네. 이 고객을 대하는 거를 연구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현장에서 배운 그런 그렇죠. 그대로. 네. 왜냐면 제가 저 전공이 농업이니까 농업 가지고는 책 쓸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책을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훗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체계를 제대로 연구한 거의 최초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요. 남들은 그냥 맨날 보면서도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선생님은 잘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걸 이제 책으로 써내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첫 책을 쓰기가 어렵지. 네. 첫 책을 정말 쓰면서 뭐 신경성 위장병도 걸리고 네.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거를 또 옆에 사람들이 왜 쓰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작가도 아닌데 뭔 책이냐. 묵묵히 그냥 책을 집에 와가지고 쓰고 또 아침에 출근해갖고는 전혀 뭐 책 쓰는 표시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책이 나오면서 서점에 제 책이 깔리고 그러더니 88 올림픽이 오면서 제가 딱 픽업돼서 서울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 책 하나 때문에? 예, 춘천에 있다가. 세상에. 그러더니 서울에 있는 방송국 이런 데서 88 올림픽에 손님 맞이할 때 어떻게 친절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마다 나가서 방송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은 어떻게 쓰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책의 그 소재는 내 주변에 다 있네요. 예.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찾아 쓸 수가 있네요. 심지어는요, 이 강의를 하려면은 유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유머를 내가 개발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개그 콘서트 있죠? 네. 개그 콘서트 그거를 계속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얘기한 거는 저건 무슨 법이다. 제가 그 사람이 말한 것에 그 유머 법을 만들었어요. 뭐 그래요. 상황 활용법, 뭐 무슨 법 해갖고는 그걸 잘못 만들어가지고 제가 유머 책을 세웠었습니다. 선생님이 관심과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책을 이제 많이 써내셨고 또 그런 책 때문에 그 농협의 말단으로 들어서 상무까지 이렇게 되셨잖아요. 예. 정말 이게 정말 0.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 부분에 책도 많이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웬만한 회사에서는 네. 책 쓰는 거 잘 허락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근데 네. 저는 그래서 농협 친정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회사는 그 직원이 그 회사를 떠나도 먹고 살 수 있는 재주를 기르도록 이직 경쟁력을 네.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 친절에 대한 네. 그 책 한 권이 선생님의 인생을 좀 바꾸는 좋은 그 계기가 됐는데 우리 이제 40, 50대 분들도 요즘에는 책을 한번 써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예.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볼까? 예. 이게 가능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방송국에 막 방송하는데 부부관계 책을 쓰려고 그랬어요. 네, 부부관계. 그랬더니 저를 잘 아는 사람이 네. 당신 부부관계를 연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부관계 책을 쓰느냐. 그때만 해도 제가 이 결혼 생활이 한 25년쯤 됐었을 때예요. 네. 아니, 내가 결혼 생활로 부부관계를 25년을 했는데 책 한 권도 못 쓰면 그게 뭐냐. 그렇죠. 네, 맞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60, 70대 가지고 책을 한번 쓰시려고 하는데 건수가 없다? 아니에요. 책을 쓰기로 목표를 삼으시고 과거를 회상해 보면요, 생각지도 않고 또는 잊어버렸던 일이 하나씩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겠네요, 정말. 네. 그렇게 하고 요즘은 책 쓰기가 너무 좋은 게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자료가 무지하게 많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책 한 권을 쓰려면 책 2, 30권을 읽었어야 돼요. 그렇죠. 요새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키워드만 넣어가지고 따따따 하면은 검색하면 다 나오죠. 예, 문학 작품은 필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자기 개발서는 필력이 필요 없어요. 짜집기를 누가 잘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렇죠. 편집력이죠. 편집력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책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조간일 선생님 모시고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메모해놓고 제 삶에 적용도 하고 적용해야 될 제 습관도 이제 만들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것만 잘 지켜간다고 하면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TV 40, 50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신군부가 사표를 내라고 하는 위기 때문에 책을 쓰고 자기 개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19가 위기잖아요. 네. 이 위기를 백신만 맞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위기 때 네.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위기를 아무쪼록 정말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깊이 궁리하고 연구하셔서 훗날 네. 어떻게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셨어요 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개발이 됐다는 이런 네. 말씀을 남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이렇게 나와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